안녕하십니까, 쿠키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의 디펙트에 이어서 오늘은 네크로바인더 종합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우선 카드 분류 기준 항상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골고리 카드, 종말 카드, 휘발성, 영혼, 디버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마칠 계획입니다. 카드의 분류는 공격 쪽은 공격, 에이스, 세미 에이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방어, 버프, 운영, 코스트, 운영, 드로우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크로바인더의 메커니즘은 이제 골고리, 종말, 휘발성, 그리고 영혼 이렇게 4가지로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크로바인더 카드 분류는 힘의 영향을 받는 덱이 있고 안 받는 덱이 있습니다. 골고리를 먼저 알아보자면 네크로바인더는 매턴 시작 시 골고리를 소환해요. 그리고 골고리는 체력이 있고 매턴 소환마다 이제 골고리의 체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크로가 받을 데미지를 골고리가 먼저 받아요. 이제 방어도 골고리 본체 순서로 데미지를 받고 골고리 체력은 지속되는 방어도처럼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캐치가 뭐냐면 피해를 받는다 라고 표시된 거는 골고리가 피해를 받는데 체력이 깎인다라고 표시된 건 네크로 체력이 깎여요. 골고리한테 피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카드 설명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 골고리의 공격 카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5장을 뽑아봤어요. 보시다시피 수식이, 땅구르기, 진정한 오른팔, 회수 전부 다 0코거나 조건부 0코에다가 그리고 뭐 손으로 돌아오거나 카드를 뽑거나 되게 여러 번 쓰게 디자인된 카드들이에요. 공격 카드 대부분이. 그리고 덮쳐를 보시면 골고리가 피해를 5 주고 이번 턴에 골고리가 적을 공격할 때마다 소환을 2 한대요. 이런 식으로 0코 위주의 굉장히 가벼운 이제 카드들이 많아요. 골고리의 다른 좀 더 무거운 공격들을 보면 이렇게 하이파이브, 광역기죠. 경계태세라는 파워 카드가 있고 훑어보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매턴 피해 10인데 이거 나쁘지 않고 이제 풀어놓기랑 파수꾼은 파수꾼은 풀어놓기에 강화된 카드인데 골고리의 체력에 비례해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골고리 덱의 에이스, 이제 공격 골고리의 에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덜그럭 덱이 설명 읽어봅시다. 골고리가 피해를 7 주고 골고리가 공격한 횟수만큼 반복한다. 즉 이전에 나왔던 요 가벼운 공격 카드 시리즈 있죠. 얘네를 잔뜩 모아가지고 한 턴에 와장창 쓴 다음에 덜그럭 덱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쥐어짜기, 골고리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카드. 골고리가 피해를 25 주는데 다른 골고리 공격 카드 한 장당 피해가 5 증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골고리 공격 카드를 아주 잔뜩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골고리 공격 카드를 잔뜩 모으면 되게 골고리 공격 비율이 늘어나서 수비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고리는 이제 단순히 공격만 모은다고 좋은 게 아니라 공격을 다 내고 수비까지 카드를 뽑을 드로우가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게 대부분의 공격 카드들이 다 0코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드로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 카드 다 뽑고 나서 수비 카드까지 뽑을 수 있는 드로우가 받쳐줘야 된다. 골고리 수비 카드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쓰레기 카드 제가 봤을 때 내세는 엄청난 쓰레기 카드고요. 기본 카드가 소환이 5인데 얘는 소환이 6이에요. 미쳤습니다. 시선 유도 2코 11탱짜리 애매한 카드인데 여러분이 만약 수비 골고리를 하고 싶다 하면 격려를 잘 쓰셔야 돼요. 업글도 안 했는데 1코 8탱짜리 은근 사기 카드예요. 그리고 소생 3코 20 이런 건데 일단 소환은 골고리 체력을 올려주는 건데 소환으로 모든 딜을 다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소환은 방어도보다 효율이 당연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으로 모든 딜을 막는 게 아니라 방어로 모든 딜을 다 막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소환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덱을 짜셔야 돼서 소환도 중요하지만 소환과 방어의 밸런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혼과 소환을 동시에 채워주는 장송가, 수비 골고리 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고리 버프는 이런 것가 있는데 먼저 운명 공유 아주 좋죠. 왜냐하면 이 골고리는 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정 좋고 강령의 극기는 수비 골고리 할 때 굉장히 좋죠. 이게 다인전에서 이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석회화, 공격 골고리 할 때 굉장히 좋아요. 골고루 가는 피해량이 4 증가하는데 이러면 이 덜그럭대기 그리고 요 공짜 공격 카드들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골고리 운영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드로우가 굉장히 부실해요. 이게 장송가도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에너지 같은 거 이제 채우는 거 나쁘지 않고 그리고 드로우 수단은 이제 다른 카드들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불운 같은 경우는 그냥 쓸만하죠. 이제 수비 골고리 할 때 쓰면 안 되는 게 이 뼈 조각인데 뼈 조각은 골고리를 죽이는 대신 피해 9, 방어도 9 얻어서 골고리를 안 쓰는 덱이면 뼈 조각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뼈 조각과 비해를 연계하죠. 왜냐하면 비해는 누군가 죽을 때마다 카드 비용이 감소하는데 보통 뼈 조각으로 골고리를 엄청 죽인 다음에 비해를 쓰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공격 골고리 할 때는 유용하게 써도 되는데 수비 골고리 할 때는 조금 힘들다. 희생은 상황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고리는 일단 공격도 되게 훌륭하고 그 방어도를 보존하는 소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소환과 연계되는 공격도 있고 하지만 디버프 없고요. 이제 카드 뽑는 수단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방어 디버프 드로우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요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무덤직이나 반항 이런 카드들을 이제 섞게 됩니다. 종말을 알아봅시다. 매크로바인더는 종말이라는 이제 디버프를 쌓을 수 있는데 종말이 상대 체력보다 높을 때 상대는 마지막 턴을 진행하고 죽어요. 여기서 마지막 턴을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데 상대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디버프 판정이라 기계덱에 조금 약할 수도 있고 힘과 무관한데 취약과도 무관한 골고리는 취약과는 상관이 있는데 얘는 취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종말덱 공격은 굉장히 성능이 괜찮아요. 징벌 같은 경우는 1코 13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카드까지 한 장 뽑는 이제 되게 좋은 카드고 역병 타격은 그냥 쓰면 1코 16덱, 16뎀. 이제 종말이 한 턴을 진행하고 죽이는 메커니즘 때문에 굉장히 카드들 효율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다인전 최종 병기인 종말의 날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종말이 남이 없다. 그러면 비참함으로 다인전을 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명한테만 종말을 쌓고 그걸 다른 애들한테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종말이 에이스랑 세미 에이스를 먼저 보자면 종말이는 요 도망칠 수 없다와 때가 되었다가 이제 각각 에이스와 세미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요. 보통 도망칠 수 없다는 다른 종말 카드 없이 그냥 얘네만 채택해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카드예요. 혼자 공격 역할과 에이스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종말 덱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고 때가 되었다는 종말이 이제 한 턴 진행하고 죽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두 배로 쌓을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두 배로 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은근 방어 성능이 좋아요. 비관적인 맥박, 방어도로 옷 쌓고 모든 적에게 종말을 칠부요. 이거 진짜 다인전 개국박 가성비 최고 카드. 이거는 종말 덱이 아니더라도 뽑을 만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의 문턱 상황만 맞으면 1코 18탱 이것도 좀 미친 거고요. 죽음 인도자, 약화 부여 나쁘지 않죠. 다인전에서 쓸만하죠. 종말이는 또 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운명고 좋습니다. 종말 버프는 뭐 공격 버프가 있고 수비 버프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수위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쓸만합니다. 종말이 운영은 드로우 없어요. 그래서 종말은 이제 에너지 얻는 것도 있고 뭐 힘 잃는 거 있고 이런 식인데 이 연명 카드가 괜찮은 게 자기한테 종말에 30 부여하는데 이게 수위 이런 거 터집니다. 자기한테 종말 3 부여하고 방어도 2 얻고요. 요 죽음의 문턱도 터져요. 자기한테 종말 3 부여하면 저게 터져서 이제 1코 18탱, 18 방어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명도 굉장히 괜찮은 카드고 연명은 다른 덱에서도 쓸만한 카드예요. 우정도 그렇고. 그래서 종말 종합도 정말 그냥 잘 쌓고 방어 잘 하면 돼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들어온 수단이 적기 때문에 영혼도 섞을 필요가 있고 이제 종말 덱은 골고리를 안 쓰기 때문에 뼈 조각 비에 콤보 하면 굉장히 쓸만합니다. 대신 종말 덱의 함정, 사신의 형상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신의 형상은 공격 카드로 피해를 줄 때마다인데 종말 덱은 피해가 없어요. 종말은 다 디버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의 형상은 종말이 아닌 다른 덱들에서 종말을 쌓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종말 덱에서는 사신의 형상을 쓰지 않습니다. 휘발성 알아봅시다. 휘발성 카드들의 특징은 드로우 했는데 안 쓰면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카드보다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강해요.
디펙트의 상태 이상 덱 같은 건데 여기서 대표적인 휘발성 카드들을 좀 모아놨어요. 두려움과 반항 보시면 피해를 7 주고 취약 1 부여, 피해를 6 주고 약화 1 부여. 얘네는 모든 덱에 다 써요. 얘네는 종말 덱만 아니면 종말은 두려움을 안 쓰긴 하는데 종말 덱이 아니면 두려움 반항 다 쓰고 종말 덱도 반항은 씁니다. 얘네가 이제 네크로바인더에 몇 안 되는 그 디버프 카드들이고 그 취약 약화 디버프 카드들인데 두려움과 반항은 어느 덱을 들어가든 1인분 이상은 한다. 그리고 조각 타격과 장막 관통자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 덱 공격 괜찮아 보이죠? 모독 1코 13뎀. 얘도 다른 덱들에서 쓸만해요. 가성비 굉장히 좋고 두려움 미쳤죠. 근데 종말 덱의 핵심 공격 콤보는 요겁니다. 조각 타격과 장막 관통자. 설명 읽어봅시다. 조각 타격 피해를 8 주고 한 장의 휘발성을 추가해요. 장막 관통자 다음 휘발성이 비용이 0이 돼요. 즉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B 카드들 있죠. 매장, 뭐 사신저거, 소생, 사신의 형상 4코, 3코, 3코, 3코 저거를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쟤네한테 조각 타격을 발라서 휘발성을 주고 장막관 통자를 쓰면 쟤네가 공짜예요. 심지어 변형을 발라도 공짜예요. 그래서 카드 4장으로 만약 이제 조각 타격으로 매장에다가 휘발성을 발라요. 변형도 발라요. 장막 관통자 매장에 써요. 그러면 얘 0코 104뎀이에요. 그런 식으로 미쳐버린 콤보를 이렇게 카드 2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성은 이 콤보로 사기를 좀 치면 굉장히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 타격 장막 관통자 콤보 꼭 알아두시고요. 종말 덱의 에이스와 세미 에이스인데 이제 끌어내리기 되게 직관적이고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업글 하시고 쓰시면 돼요. 벤시의 외침은 이제 또 다인전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모든 적에게 피해를 33 주고 이번 전투 동안 사용한 휘발성 카드 한 장당 비용이 2 감소. 이거 솔직히 너프 먹을 것 같아요. 비용이 1 감소로 너프 먹을 것 같은데 종말 덱에서는 거의 무조건 0코 33 광역 딜로 쓰는 그런 미친 사기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제발 뭐 이거를 10코로 올려도 되는데 데미지만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카드입니다. 휘발성 덱 방어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반항 굉장히 좋죠. 최악의 손길 굉장히 좋죠. 그냥 좋아요. 휘발성 덱 버프는 딜, 탱, 드로우, 생성 다 있어요. 그냥 디펙트의 상태 이상 덱이랑 비슷해요. 카드도 되게 많고 연기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미쳤습니다. 특히 치사성은 또 몇몇 다른 덱들의 이제 에이스들과도 궁합이 좋아서 종말 덱만 아니면 치사성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운영 미쳤죠. 강령회 이거 미친 카드입니다. 권역 이것도 좀 미친 카드죠. 강령회를 먼저 설명드리면 얘 최근에 너프 받아서 1코로 됐는데 업그레이드하면 여전히 0코고요. 강령회는 타격이랑 수비 지우기도 좋고 대갑 주기도 좋은데 문제는 저주도 지우는데 좋아요. 등반가의 어쩌구나 뭐 그런 거 있죠. 저주를 지울 수 있어서 강령회는 휘발성 덱 아니더라도 굉장히 쓸만하고 권역은 휘발성이 붙은 파워인데 장막관 통자랑 별다른 이제 고생 없이 바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역 그냥 뽑아놓고 공짜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덱은 모든 게 다 있어요. 딜도 되고 탱도 되고 드로우도 되고 에너지도 되고 이제 버프도 엄청 많고 카드 풀도 많고 사기도 칠 수 있고 그래서 휘발성 덱이 되게 완성만 됐을 때 엄청 강한 그런 덱 중 하나고 대신 뽑았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이 메커니즘 때문에 드로우가 에너지가 드로우를 못 받쳐주면 손에서 카드가 막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채우는 수단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 카드 알아보기인데 이제 네크로바인드의 밥줄가투 같은 수단이죠. 그래서 영혼은 이렇게 생겼는데 카드를 2장 뽑고요.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뽑을 카드 더미에 영혼을 이제 섞어 넣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덱은 영혼 덱에도 쓰지 영혼 카드는 영혼 덱에도 쓰지만 다른 이제 덱에도 무조건 섞어줘야 되는 그런 네크로바인더의 이제 유일무이한 드로우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혼 공격은 이런 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약간 약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같은 다른 공격 수단이 필요하고 혼용 포획은 사실상 공격 수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운영 수단에 가깝고 분리 조금 비싼데 영혼을 3장씩 섞어 넣는다는 점에서 이제 되게 특별한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공격 플랜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영혼은 에이스와 세미 에이스 미친놈들입니다. 영혼 폭풍 피해를 주는데 소멸된 카드 더미에 있는 영혼 한 장당 피해량이 2 증가합니다. 얘는 이제 후반부에는 딜이 미쳐 날뛰어요. 그냥 1코 9뎀도 나쁜 편은 아닌데 영혼이 조금 쌓였다. 한 이제 덱 사이클이 한 4번 돌았다. 그러면 진짜 미친 카드가 되고요. 죽음의 행진
피해를 3 주는데 4턴 동안 보드 카드 한 장당 피해가 3 증가. 가끔 죽음의 행진이 영혼 폭풍보다 딜이 훨씬 더 빨리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에이스와 세미 에이스 역할을 하고요. 망각은 저는 잘 써본 적이 없는데 죽음의 행진과 비슷하겠죠?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에게 종말을 3 부여한다. 그래서 영혼으로 들어오 와장창 한 다음에 카드 와장창 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르기 좋은 카드고요. 영혼 방어 나쁘지 않아. 무덤지기도 나쁜 방어 카드는 아닌데 불사는 미친 방어 카드예요. 방어도를 7 얻고 복사분은 한 장 버린 카드 더미에 섞어 넣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덱이 한번 섞였을 때 불사가 2개가 돼요. 그럼 불사 2개를 다 쓰면 불사가 4개가 돼요. 그래서 얘를 너무 막 쓰면 카드에 불사밖에 안 남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각 타격을 한 장 채택해서 얘에다가 휘발성을 발라서 이제 불사의 그 개수를 조절하는 그런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불사를 일부러 안 쓰고 남겨서 좀 없애버리는, 그래야 카드의 공격과 방어 밸런스가 좀 맞게 돼요. 영혼 버프. 이제 생명 삼키기는 영혼 수비 골고리 덱 할 때 굉장히 좋고요. 출몰은 이제 영혼의 좀 공격 수단이죠.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2장, 3장까지 쓸만하고, 예, 한두 장 있으면 좀 좋습니다. 영혼은 당연히 드로우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드로우는 절대 부족할 일이 없고 영혼 덱을 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로우한 카드를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다시피 이런 에너지 카드들 가져오는 거 중요합니다. 영혼 덱은 본질적으로 드로우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덱에 영혼은 필수로 섞여 들어가고요. 그리고 적당히 섞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또 에너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동만 걸리면 진짜 개재밌는 덱 중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버프랑 직접 타격계 카드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네크로바인더는 이 수박과 매장처럼 비싸고 강한 카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연기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고, 이 친구들은 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직접 타격은 3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1번은 매달기 카드. 이제 디펙트의 후벼 파기 같은 거예요. 매달기만 와장창 모아서 요걸로 데미지 주고 나머지 수비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덱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직접 타격계 애들이 사신의 형상을 쓰는 거예요. 이제 데미지를 주는, 직접 주는 애들이 사신의 형상을 써야 저 종말을 많이 쌓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조각 타격이랑 장막관 통자 콤보로 비싼 애들 공짜로 쓰는 그런 콤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타격해서 추천드리는 거는 뼈조각 비의 콤보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데, 뼈조각 보시면 1코 9 광역딜 9탱이에요. 효율 미쳤죠. 비에는 뼈조각 3번만 쓰면 공짜예요. 얘는 0코 13탱이에요. 진짜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저는 뼈조각 보면 수비 골고리만 아니면 진짜 뼈조각 무조건 가져가고요. 어떤 덱이든 다인전 수단도 좋고 1대1 때도 쓸만하고 보스전에서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냥 뼈조각은 너무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데미지 올려주는 종류의 업그레이드 안 하는데 뼈조각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 직접 타격에서 죽음의 무도는 비용이 2 이상의 카드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3 쌓는 건데 안 좋아요. 아마 이거 버프 받을 것 같거든요. 이제 버프 받으면 쓰시고, 이제 부식과 쇠락, 뭐 어느 덱이든 좋은 그런 디버프 카드인데, 쇠락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하실 때 되게 좋은 카드고요. 이제 마치면 네크로바인더는 되게 한 덱만 파도 되는데 2가지 덱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섞을 때 시너지가 잘 나는 편이고요. 영혼 골고리 덱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그리고 금지된 마두서라는 정말 재밌는 덱이 정말 재밌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전투 종료 시 덱에서 카드 한 장 제거합니다. 영구. 그래서 전투 한번 할 때마다 그 상점에서 카드 한 장 삭제하는 그거 있죠. 그거를 할 수 있어요. 2코 내고. 이거 하면 덱 정제 진짜 너무 좋고요. 허상. 모든 카드를 소멸시키고 불가침 1을 얻습니다. 쉽지 않은 카드예요. 어쨌든 그래서 네크로바인더 굉장히 재밌고, 이제 2가지 정도 덱 섞어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층 공략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